그 자연스럽게 이제 의식주 같은 게 궁금한데 네네. 먹는 거 같은 그쪽에서 뭐 농산물을 재배해서 탈 수도 없고 다 이제 갖고 오는 지금 실험 건가요? 중인 거는 온실이 있어가지고 예. 실내에서 이제 그 새싹 같은 것들을 기르려고 해요. 상추나 물만 줘도 자라는 식물들 있잖아요. 예. 상추 아니면 뭐 이런 콩나물, 것들, 뭐 이런. 네, 예. 콩나물 아니면 뭐 새싹 그 무슨 싹해서 쌈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수경 재배 용이한 수경 재배, 예. 예, 또 그거를 요즘에 LED가 있어가지고 예. 그냥 집에서 스마트팜 같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나가 아예 그 온실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가 있기도 하고 그게 아마 국내 어떤 기업에서 그 기술 협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삼각불 모양으로 장보고 기지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그 안에 이제 그 과학 그 수경 재배하는 온실을 그 실내에 갖추고 있죠. 예. 잘 자라나요? 잘 자라는데 이게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 그 기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싱싱한 채소를 마음껏 먹기에는 뭐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죠. 그 주로 뭘 드세요? 그쪽에서? 갈 때 그 배로 예. 어마어마한 양의 컨테이너로 예. 먹을 걸 싣고 갑니다. 아. 그래서 세종기지에 있을 때 가장 장관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탈리아 배로 그때 그 비품이나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실어 갔는데 전 세종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먹는 이 식자재를 다 날르는 거예요. 이게 일렬로 서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배가 있고 바지선이 가서 그 크레인이 바지선으로 다 내려주고 돌아와서 그 바지선에 있는 걸 세종기지 앞에 있는 부두에서 또 크레인이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걸로 이제 이 드는 지게차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 창고 앞으로 이렇게 가져다 주면 이걸 줄을 다 끊어 가지고 이제 외부에 있는 비품 창고에다가 다 줄 서 가지고 날르는 거죠. 그래서 거의 거기서 먹는 게 제일 뭐 한 거니까 그것도 1년 넘게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것? 그냥 우리 먹는 거 그대로죠. 김치찌개도 먹고 뭐 그럼요. 삼겹살도 그럼요. 구워 먹고 그럼요. 추우면 가능해요. 추우면 가능한데 예. 제가 좀 반대가 이거 사막이 어렵죠. 그러니까 사막에 우리 몽골의 고비 사막에 이런 저거 하러 가잖아요. 공룡 화석 캐러 갈 때. 가면 그 맨날 고기만 줘요. 소, 염소, 양소, 염소 막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몽골 박사님 때 그랬어요. 야, 저는 몽골 음식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다 먹겠어요. 그랬더니 그 몽골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는 몽골 음식이 맞는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고기가 제일 싼 거고 야채는 너무나 비싼 거거든요. 더운 데서 어떻게 보관하기도 어렵고 고기는 꽁꽁 얼려두면 되는데 야채는 얼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리면 망가지니까 신선하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남극에서도 야채가 귀하다고 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거지 같은 거 말린 채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싱싱한 생야채는 기지 초반에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상하기 전에 다 먹어야 되니까. 물량을 공수 받고 난 다음에 네네. 며칠은 행복하시겠네요. 1년에 이제 2번 공수를 받게 되는데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 그때는 이제 반짝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죠. 그래서 그때는 꼭 이제 뭐 삼겹살 파티 같은 걸 하죠. 근데 예를 들어 K루트 같이 카라반으로 이제 기지에서 떠나서 그 야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종기지와 이제 계약을 맺은 음식점 업체에서 이제 70일 저희가 이제 실제 야영을 했던 거는 한 50일 정도 되니까 그 야영장에서 먹을 음식들을 메뉴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돌덩이 같이 얼려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에 다 실어 가지고 이제 가면서 오늘 메뉴는 뭘로 할까 하면 이제 부대찌개 하나 얼어 있는 거 가져와서 뜯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홍어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홍어요? 네, 냉동 홍어. 네,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냉동을 시켜가지고 먹는데. 칠레가 가까우니까 칠레산 아니에요 혹시? 한국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칠레산이 한국에 와가지고. K루트는 호주가 더 가깝고, 네, 칠레는 세종기지가 가깝고. 예. 근데 그 보면요, 그 남극이나 사막이나 우주나 똑같아요. 먹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거든요. 우주를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생물학이라고 하잖아요. 우주 칼 세건이 결국 우주 생물학자의 창시자쯤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려면 이제 우주 생물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 못 가니까 지구에서 우주와 가장 비슷한 것이 어딜까? 그러니까 남극 아니면 아주 심해 이런 것을 아주 극한의 곳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곳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극을 연구하는 것 중에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다 우주 생물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있네요. 그 K루트 팀이 꼬불꼬불 가거든요. 이게 이제 크레바스 지역을 피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한 20여 명이 가게 되면 한 7명 정도는 일정 스팟에 이제 떨어져요. 남아요 거기에. 그게 어느 포인트냐면 빙저우라고 해서 빙하가 아까 3,000m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 2,500m 정도 코어를 파가지고 내려가면 여기에 빙저우라고 하는 호수가 안에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빙하가 2,000m가 쌓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을 거잖아요. 몇 억 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빙저우에 있는 물을 오염이 안 되게 꺼낼 수만 있다면 지구의 비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는 지구의 주인인 거고 여기에서 인간이나 어떤 이런 세포를 추측할 수 있는 뭐가 발견이 안 된다면 우리는 외계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손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그 코어락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아니면 인류에 의한 건지 알려도 그럼 옛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코어가 쫙 쌓여 있으니까 눈이 소복소복 쌓이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쌓일 때 눈송이와 눈송이 사이에는 그 당시에 공기가 들어 있었겠죠. 근데 그걸 코어를 길게 뽑아내서 센티미터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 방사수 동위원소 같은 경우로 연도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들어 있는지, 산소도 동위원소 16자리와 18자리가 있는데 이거의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다르고. 그게 선생님 남극의 셰프라는 일본 영화 보면 거기에서도 코어 꺼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음 이 봉 기다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그 그래프를 싹 그려가지고 역사적으로 또 검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후가 옛날에는 뭐 200ppm, 300ppm이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했구나. 근데 지금의 400ppm이라는 것은 최근 30만 년 동안은 없었던 일이네. 라면서 이 기후 변화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한 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남극에서도 화산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화산재가 그 남극 그 빙하 얼음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까맣게. 이렇게. 과학 연구의 보고네요. 그렇죠. 그럼요. 깨끗하게 있고 그다음에 참견할 수 없고 자기만 견딜 수만 있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 연구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얼음 코 안에 있는 물이든 뭐든 이게 상대적으로 오염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증명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바이러스들도 나오고 어떤 박테리아도 나오고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서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분야 영역을 다 해요. 다 지질학, 지구 물리학, 생물학, 해양학, 우주과학 뭐 이런 거죠. 지진파도 거기서 연구하고 지구자기, 고층대 성충은 오존 측정도 거기서 하죠. 과학자들은 한번 다 가보고 싶어. 꿈이죠, 하겠네요. 꿈. 그렇죠. 꿈이죠. 근데 이게 그 비행이나 이런 이제 그 자리 물리적 공간 한계 때문에 뭐 굉장히 소수만 갈 수 있죠. 근데 개별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서 간다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어요. 아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야 남극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은 아마 못 갈 거예요. 남극 기지는 못 가고요. 그 주변에 배 타고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은 있어요. 쇠빙선 같은 걸 타고. 아니 쇠빙선 아니고 그냥 빙 도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그 남극 킹 조지섬 인근을 이제 투어하는 그 크루즈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멀리 보는 거죠. 네네. 내릴 수는 없어요. 왜? 누가 내린다고 맞게 하겠어요. 내리면 그 사람의 생존을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렇죠. 내리라고 해도 못 내리죠. 내가 뭐 남극점을 뭐 하는 그 목숨 걸고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각 나라의 자기
그 연구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내린 거니까 사실 일반인은 못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네. 가기 전에는. 그 전력도 중요하고 물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네. 거는 전력은 뭐 자체 어떻게 뭐 거기에 세종기지 발전할 수 있는 게 같은 있나요?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담수화 시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을 물로 민물로 바꾸는. 식용수로 바꿀 수 네. 있는. 그다음에 이제 세종기지 뒤에 보면은 현대호라고 예. 세종기지를 지은 게 현대건설이었는데 그래서 현대호가 그 뒤에 빙하물이 내려오는 걸 모으는 취수장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걸 현대호라고 이름을 붙인 음.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항상 물이 빙하 녹은 물이 이렇게 쌓여 있죠. 아. 거기에. 그래서 그런 물들을 먹는 거. 그러니까 물 자체는 빙하가 다 민물이기 때문에 물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전력은 어떻게 해요? 전기 같은 건 발전소가 있죠. 그 안에 발전소가. 그러니까 자체 발전하는 건가요? 사실은 장보고기지나 세종기지나 과학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반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엔지니어 네, 쪽. 네. 왜냐면 살려줘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기서 기계를 항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태양광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너무 아래쪽이고 그렇죠. 풍력을 하자니 그것도 어떨 때 너무 세고 그러니까 뭐 간헐성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러니까 석유로 발전하는 네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물 처리, 오폐수 처리하는 거를 이제 배가 들어올 때마다 드럼통 같은 걸로 이제 몇십 개를 외부로 이제 빼내고 아, 그거 무지 엄격하겠네요. 엄격하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야외에서는 절대 모닥불 같은 거 피면 안 되고.